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5년 하반기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간이가세자, 부동산 임대업자, 음식점업을 제외한 일반적인 도소매나 제조업 등의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간이가세자, 음식점업, 전자상거래, 그리고 유튜버 등의 업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링크 제가 걸어 드립니다. 이번에 홈택스 부가세 신고 화면은 저번에 부가세 신고 화면과 동일해요. 몇 군데 이제 문구만 추가되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거의 100% 똑같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전문가니까 이제 문구 추가된 게 이게 몇 가지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빼고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번 영상 보셔도 무관합니다. 어쩌면 저번 영상이 더 자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설명 못한 걸 이번 영상에 제가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부가세 신고하면서 한 번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영상을 한 두 번, 세 번 정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번 영상도 한번 보고 이번 영상을 한번 보고 이렇게 신고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제 채널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시는 영상 아래 부분에 보시면 제가 고정해 놓은 댓글이 있습니다. 이 댓글을 고정 댓글이라고 하고요. 질문이 많거나 영상에서 부족한 내용은 여기에 제가 남겨둡니다. 꼭 확인 한번 해보시고 질문을 하시고요. 그리고 채널 홈에 재생 목록 한번 보시면 저는 세목별로 관련 영상을 정리해서 두었습니다. 부가세면 부가세, 소득세면 소득세에 대한 영상을 자세히 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 가셔서 관련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옆에 보시면 제목 옆에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는 제가 찾기 편하라고 영상마다 표시해 두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영상 찾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메뉴에 보시면 게시물도 있는데 게시물도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최근에 세법 관련 소식을 제가 남겨둡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서식을 제가 남겨두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고정 댓글에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남겨드립니다. 가서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각종 양식들은 채널에 멤버십을 가입해야 비밀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은 영상 아래 보시면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해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전 같았으면 여기서 제가 바로 신고 영상으로 넘어가는데, 자, 그 신고 영상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자, 부가세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념 다른 영상에 설명을 했으니까 이거 좀 보세요 하면 안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평생 부가세가 어떤 세금인지 모르고 부가세 신고만 기계적으로 합니다. 사업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보면 매출액에 부가세가 포함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 거래처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거 아니냐고. 그리고 또 신기한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주세랑 담배 피우는 분 담배세 누가 부담하냐고 물으면 담배 피는 사람이 부담한대. 근데 본인들은 주세하고 담배세를 한 번도 세무서에 납부한 적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납부한다라는 걸 알아. 하지만 부가세는 사장님들이 부담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부가세도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주세와 담배세와 비슷한 그 논리 구조, 비슷한 게 아니고 동일한 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런 거를 빠르게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넘기고 싶은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어디부터 보세요라고 시간을 적어 놓을 테니까 그 시간을 클릭하면 홈택스 신고 화면이 딱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뛰어넘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본 개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는 제일 중요한 게 세금 계산서예요. 세금 계산서. 근데 요즘에는 세금 계산서가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돌아다니니까 예전보다 이해하기 더 어려워진 거죠. 예전에 사업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세금 계산서 종이로 발행하면 두 장이 작성이 된다는 거. 그리고 두 장 이렇게 종이 여기 있나? 그거 뭐지?
종이 보시면 이렇게 두 장이 한 세트로 돼 있고 한 장 작성하면 이제 두 장으로 먹지라고 하죠. 그 먹지 돼가지고 이제 한 번 작성하면 이제 양쪽으로 나눠지죠. 그 색깔이 빨간색 있고 파란색 있는데 빨간색은 매출자가 가지고 파란색은 이제 매입자 주죠. 이렇게 해서 이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건데 이제 전자로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사업을 하신 분들은 한 장 발행되는 줄 알거든요. 아니에요. 그 안에는 두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빨간색은 내 거, 파란색은 상대방 거, 한 장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빨간색은 이제 내 부가세 신고 때 매출로 신고하고 그 파란색 가져간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 때 매입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그 국세청에 이렇게 정산으로 가면 이제 금액이 딱 일치해서 맞춰지는 거죠. 이게 안 맞춰지면 이제 불부합이 뜬다고 예전에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전자로 하니까 그럴 가능성은 낮아졌죠. 자, 퇴근 계산서를 위에 이렇게 띄워놨어요. 여러분들 가정을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식당을 해요. 파파시아라는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식당을 하면 소매 매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공장에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하는 식당들 있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먹은 거 정산해가지고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식당들. 그걸 가정을 해볼게요. 팟파시아는 이제 식당을 해요. 그리고 옆에 정밀기계라는 그 공장이 있어요. 공장에 이제 식대를 월별로 이렇게 그 음식을 제공을 하죠. 그러면 6월에 정산을 해봤더니 498만 원에 내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그 소매업자, 특히 이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547만 8천 원에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어쨌든 간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547만 8천 원 돈을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세금 계산서 줘야지 돈을 주죠. 원래는. 그래서 파파시아는 이제 정밀기계한테 자 547만 8천 원치를 이제 돈을 달라 이렇게 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이제 줄 거예요. 발행을 해가지고 그게 이 세금 계산서라고 보시면 돼요. 공급자 그러니까 공급자하고 공급받는 자는 여러분들을 돈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세법은 돈의 기준이 아니에요. 저 지금 그 유튜브 영상에 질문 달린 거 보니까 왜 돈은 6월에 들어왔는데 왜 그걸 6월에 신고 안 하, 6월달 분으로 안 보고 왜 5월달 분으로 보니? 돈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그 일한 기간이 공급 기간이고요. 그리고 공급은 돈을 공급한 게 아니라 물건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정밀기계에 공급을 했잖아요. 파파시아가. 물건 기준, 서비스 기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서비스라고 해서 어려운데 식당의 서비스 제공은 음식 제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음식 제공은 파파시아가 있으니까 공급자는 파파시아가 되고요. 매입자는 정밀기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각자의 사업장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죠. 이렇게 내역을 쓰고요. 그리고 작성 일자는 돈 받은 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던 안 받던 그건 상관없어요. 용역을 제공하고 재화를 제공한 날짜가 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한 달치 하면은 한 달치 이렇게 소급해서 6월 30일로 끊죠. 6월 25일이든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547만 8천 원의 금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금액 안에는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었다라고 봐요. 원래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원래 물건 가격이 498만 원인데 여기에 국가가 이런 부가세 제도가 있으니 여기서 정밀기계한테 여기서 10%를 더 받아서 부가세 신고할 때 그 10%를 나한테 달라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술 드시고 담배 피고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서 그 담배세하고 주세하고 누가 부담해요? 라고 물어보면 자기가 부담한대. 그래놓고 부가세는 누가 부담해요? 그럼 사업자 본인이 부담한대.
여러분들 담배하고 주세, 담배세하고 주세하고 세무서에 갖다 낸 적 있어요?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담배세하고 주세는 담배 가격에 포함돼 있어가지고 담배 판매자가 그걸 걷어서,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걷어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거잖아요. 부가세도 똑같아요. 그냥 부가세를 말이 좀 어려우니까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음식을 소비하는 데 대해서 세금이라고 여기에서는 생각하시면 10%, 그러니까 원래 물건 가격의 10%를 소비하는 놈한테 받아가지고 네가 부가세 납부할 때 그거 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납부는 사업자 본인이 하는 거 맞아요. 사장님들이 하는 게 맞는데 부담은 사실은 최종 소비자가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그 뭐지 부가세를 내는데 그 사업자가 부담을 다 했다라면 왜 그 최종 소비자의 카드 영수증을 보면 부가세라고 적혀 있죠. 그걸 내면 안 되죠. 사업자 그 사장님들이 본인이 그냥 내는 세금이라면 거기에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붙었다라는 거는 소비자가 그걸 냈잖아요. 부가세를 낸 거잖아요. 그 낸 거 모아뒀다가 부가세 신고 기간에 그 모아둔 걸 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공급 가액이라고 있어요. 원래 물건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내 이 펜 하나에 10,000원 주고 팔려고 했는데 국가에서 여기에 10%는 붙여서 먼저 소비자한테 받으래. 그리고 그 받은 1,000원을 다음 기회에 1,000원을 부가세 신고 때 내래.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물건 가격은 여기 공급가액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10%가 부가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특히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업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부가세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그 15,000원에 부가세가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똑부러지게 하려면 메뉴 가격을 11,000원, 16,500원 이런 식으로 하면 계산은 쉽죠. 국밥 한 그릇에 11,000원이라 그러면 10,000원은 원래 국밥의 가격이고 1,000원은 부가세인 거예요. 그 1,000원은 내가 고이 모아뒀다가 다음 기회에 부가세 신고할 때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예요. 그 11,000원이 누적된 금액이 547만 8천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금액에서 부가세하고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냐? 이 받을 금액에 나누기 1.1을 하면 돼요. 그러면 원래 물건 가격과 세액이 나눠집니다. 용어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원래 내 이 펜의 가격을 공급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펜에 11,000원이면 이 물건 가격이 원래는 10,000원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라가 이제 국가에서 1,000원을 붙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11,000원이 된 거고요. 그 10,000원을 공급가액이라고 하고요. 세액이 1,000원인 거예요. 세액은 여기서 세액이죠. 세금의 금액이잖아요. 여기서 세금은 부가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가세 금액이 498만 원이고요. 공급가액, 원래 음식의 가격은 498만 원이 되는 거예요. 공급가액, 원래의 물품 가격, 그리고 세액, 부가세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쳐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금액이 제일 크죠? 대가예요. 세금 계산서 종이 다이소에 가면 있거든요. 그 종이는 앞뒤로 되어 있는데 여기 표현을 그렇게 못하니까 아래 위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파파시아가 이제 정밀기계한테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으면 이제 쭉 찌는 거예요. 쭉 찢어가지고 위에는 파파시아가 가지고 밑에는 이제 정밀기계가 가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다른 영상에서 세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는 신고 영상이다 보니까 매출은 설명했는데 매입은 거기 가서 보세요. 더 궁금하시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밀기계 입장이 매입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증명할 게 이제 세금 계산서밖에 없으니까 이제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았는데 사회가 발달되면서 세금 계산서 비슷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현금 영수증, 카드 영수증이에요. 그게 이제 보시면 세금 계산서에 적힌 내용들이
카드 영수증에 그대로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 계산서하고 카드 영수증하고 현금 영수증하고 효력이 동일하게 된 거예요. 뒤에 보시면 카드 영수증에도 보면 공급 대가와 공급 가액, 세액이 나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구분해서 적혀져야지 이제 정규 증빙이 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안 나눠져 있다 그러면 적격 증빙이 아니게 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매출한 것 중에 내가 식당을 지금 보면 파파시아도 식당을 하잖아요. 그 공장에 이제 매출한 금액은 세금 계산서로 받겠고 그 다음에 일반 소비자한테는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현금을 받았거나 계좌 이체 받은 것 중에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한 부분이 있겠죠. 매출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부가세 신고 때 매출액으로 좀 나눠서 적어주지 않겠니? 이거예요. 매입도 마찬가지죠. 매입은 단지 이제 증빙 없으면 매입은 못 해주니까 차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 세금 계산서 받은 거랑 현금 영수증이랑 신용카드 이 부분만 이제 빼주겠다 이런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자 파파시아 입장에서 아까 그 세금 계산서 매출을 했고 그 다음에 반대로 파파시아가 그 뭐지 식당에 돌아가는 냉장고가 고장났어. 그래서 정밀기계한테 불러가지고 이것 좀 고쳐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정밀기계가 파파시아한테 용역을 제공한 거잖아요. 그럼 제공자는 정밀기계가 되겠죠. 반대 입장이죠. 그럼 파파시아 입장에선 매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는 매입 계산서예요. 이거를 옆에 이거는 부가세 신고서예요. 신고서를 위에 보면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매출이고요. 위에 보면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 매입이에요. 이 제일 큰 카테고리 두 개가 부가세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자, 눈치껏 이거 신고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보세요. 세금계산서 보면 공급, 가액, 세액 나눠져 있죠. 신고서에도 보면 금액과 세액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이 칸에 뭘 적어야 될까요? 여기 세금 계산서에 맞는 거 그대로 적으면 돼요. 단지 여기는 한 건, 한 건이라고 가정을 한 거고, 그 상반기, 하반기 동안 한 건이 아니잖아요. 매출도 여러 건이고, 매입도 여러 건이잖아요. 그걸 좀 각각 나눠서 적어 달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위에 매출이에요. 자, 매출 보면 498만원. 세금 계산서 발행분이죠. 위에 보시면 1번에 498만원 적혔고요. 세액이 49만 8천원 적혔어요. 그리고 밑에 매입이죠. 세금 계산서죠. 자, 매입액, 일반 매입액 10번에 350만원, 세액에 350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보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신 받아서 납부하는 거고 매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는 거죠, 그 사람한테.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대신해서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고 먼저 받은 금액과 먼저 준 금액이죠. 그럼 각각 내가 이만큼 받고 이만큼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빼면 되죠. 차액만 갖다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매출 세금 계산서에 부가가치세 49만 8천원 그리고 매입 세금 계산서에 부가가치세 35만 원을 차감하면 14만 8천원을 이번 부가세 때 납부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가세는 정산이 됐어요. 이제 부가세는 이제 끝났어. 근데 생각해보세요. 부가세 본인이 부담했어요? 이론적으로? 아니죠. 잘 생각해보시고요. 그리고 이해 안 되시면 저 이거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좀 급하게 설명을 하는데 아래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부가세 기초개념 1편 보시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원래 물품 가격과 내 원래 매입 물품 가격의 차이가 내 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 소득은 이제 여기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이제 소득세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세율은 이제 네이버에 치면 뭐 6%, 15%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소득세고요. 이게 부가세예요. 소득세만 내가 내는 거예요. 번 거는. 근데 부가세는 여러분들이 내는 것도 아니고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가 수익 금액하고 매입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홈택스 접속하셔가지고 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개인으로 전환
또는 사업자로 전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했으면은 사업자로 전환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로 전환해가지고 부가세 신고하는 게 편합니다. 뭐 개인으로 해도 부가세 신고가 안 되는 거는 아니나 부가세 신고 자체가 사업 장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사업자로 전환하시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개인 사업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 이름이 아닌 내 사업자 상호가 여기 나타납니다.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여기에 내 이름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 상호가 나왔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아래 보시면 부가세 신고 메뉴가 있죠. 요거 클릭해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부가세 신고 기간에는 메인 화면에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하라는 메뉴를 띄워줍니다. 만약에 이 메뉴가 메인 화면에 안 보인다 그러면 위에 상단 메뉴 보시면 세금 신고, 부가세 신고, 부가가치세 과세 신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셔서 여기 정기 확정 신고 여기 클릭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팝업 화면이 뜰 겁니다. 2025년 2기 확정 부가세 전자신고 안내사항이라고 뜨는데 이거 반드시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냥 이거를 맨 처음에 제가 부가세 신고할 때 얘기를 안 했더니 다 그냥 넘어가시던데 그리고 질문을 하죠. 왜 자료 제공이 안 됩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주요 자료 조회 서비스 제공 일정. 이날이 지나야, 이날이 돼야 신용카드 사용액이 제대로 나오고 내 매출이 얼마고 이런 거를 국세청에서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날짜예요. 이날부터 이제 부가세 신고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도 마감을 이 날짜 이전에는 안 쳐요. 미리미리 조금씩 해두고 있는 거지 이 날짜 이후 돼서 다 확인하고 부가세를 마감을 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래요. 자, 보시면 현금 영수증 매출이나 매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관이 국세청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나와요. 1월 1일이죠. 자,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 카드 회사에서 이렇게 전달을 받아요. 국세청이. 그러니까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1월 13일이고 이번에는 그리고 세금계산서 매출 매입도 이건 왜냐하면 세금계산서 저번 달 거를 발행을 하잖아요. 그 발행 기간이 저번 달이라고 하면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정리하고 저쩌고 뭐 토요일 걸리고 일요일 걸리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번에는 토요일, 일요일 다 걸렸죠. 그러니까 1월 14일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도 14일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판매 대행 매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쿠팡, 네이버, 뭐 11번가 이런 거 있잖아요. 지마켓 이런 전자상거래를 하시는 분들의 그 자료 있잖아요. 매출 자료를 1월 16일부터 제공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날짜 이전에는 부가세 신고를 하면 뭐 누락이 되거나 매출이 누락이 됐던 매입이 누락이 됐던 뭐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이에요. 자, 보시고 닫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 사항, 기본 정보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쭉 보시고 신고 대상 일반과세자. 만약에 여기 간이과세자로 떴으면은 이 영상 보시지 말고 간이과세자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서, 정기신고, 그리고 신고 구분 25년 2기 확정, 그리고 신고 대상 기간. 여기 25년 7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기간에 대한 매출, 매입을 신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안에 매출 매입이 아니면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옆에 사업자 번호를 넣고 확인을 하시면 아래 쭉 내용은 뜹니다. 뭐 대표자, 개업일, 뭐 주소, 전화번호는 왜냐하면 그 사업자 등록할 때 기본 정보를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거죠. 사업자 번호를 넣으면 내용이 맞는지 쭉 보시고 저장하기 누르시면 돼요. 신고서를 저장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한 번에 신고를 못 할 거예요. 자, 조금 입력해놓고 또 다시 보면 뭐 좀 틀린 것 같아. 또 다시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시면 위에 보면 새로 작성하기 버튼하고 신고서 불러오기 버튼이 있습니다. 신고서 불러오기 버튼 같은 경우에는 자, 저번에 내가 한 만큼 불러오기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보니까 사업자 등록 번호 넣으면 알아서 불러오는 것 같고 만약에 이 신고서를 불러오지 않고 나 싹 다 새로 작성하고 싶어 이러면 새로 작성하기 이거를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저장하기 하고 뒤로 넘어가시면 변경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까? 이런 알림창이 계속 뜰 거예요. 그러면 요 문구에 대해서는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메인 화면이에요. 여러분들 저번에 신고했던 화면이랑 동일합니다.
위에 보면 사업자 번호와 사업자 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고 대상 일반 과세자, 신고 구분 25년 2기 확정, 그리고 과세 기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큰 메뉴가 4개 나와 있죠. 4개는 반드시 순서대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 오류가 없고 틀린 게 안 나옵니다. 1번을 보시면 매출세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매출세액은 뭐냐? 이 과세 기간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내가 번 돈을 모두 여기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지 그 번 돈이 어떻게 증빙화되었냐, 이거를 나눠서 좀 기재를 해달라라는 말이거든요. 내 번 돈이 만약에 100만 원이야. 그 100만 원 중에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50만 원치 있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발급분이 20만 원치 있고, 그리고 기타 분이 30만 원치 있다면 이렇게 나눠서 좀 적어줄래? 이 말이에요. 1번이. 마찬가지예요. 2번도 마찬가지예요. 매입세 내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동안 내가 매입한 거, 산 거, 돈 준 거 이런 게 있으면 아까처럼 세금 계산서와 그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이거 어떻게 매입했는지 보고 좀 나눠서 적어줄래? 이거예요. 주된 그 부가세 신고는 1번, 2번이에요. 그리고 3번, 4번은 이제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해줘야 될 거 공제 감면 받을 겁니다. 자, 먼저 1번 반드시 여러분들은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1번을 보시면 다시 제가 또 1번에서 4번까지 메뉴를 나눠놨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발행분, 그리고 기타 매출분, 그리고 여기 과세 표준 명세라는 거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번 세금 계산서 발급분 입력 수정 먼저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 이런 팝업이 뜹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제가 여기도 1번, 2번 나눠놨습니다. 위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를 넣는 날이고요. 밑에 2번은 종이 세금 계산서라고 나와 있죠. 세금 계산서도 예전에는 종이밖에 없었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10년은 더 됐을 것 같아요. 그 전자세금 계산서가 나오면서 이렇게 종이 세금 계산서와 전자세금 계산서로 나뉘어졌죠. 자, 대부분 전자로 끊으실 거예요. 1번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 같은 경우에는 옆에 불러오기 버튼 누르면 딱 불러와요. 근데 또 여기서 저는 안 불러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14일이 지났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세금 계산서 발행한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내 매출이 있더라도 세금 계산서 발행을 안 했으면 여기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은 됐죠? 불러오게 하면 불러와집니다. 2번 보시면 종이 세금 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세금 계산서 발급분 등이라고 있는데 옆에 보시면 명세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클릭하시면 옆에 또 다른 팝업 창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종이 세금 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어쩌고 명세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빨간색 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내가 발행하는 거예요. 발행한 거를 종이로 발행하시는 분, 하셨던 분, 그 종이를 가지고 여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옆에 보시면 빨간색이고요. 세금 계산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자에 내 이름이 나와 있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 적는 거는 공급받는 자의 내역을 여기 적으시면 됩니다. 세금 계산서 옆에 보시면 이상구 어쩌고 저쩌고 사업자 번호가 있죠. 그 사업자 번호를 넣고 확인을 하시면 자, 상호 명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고요. 7월부터 12월까지 이 업체한테 발행한 세금 계산서의 매수 그리고 공급가액 넣으시면 세액은 저절로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주류 업체 여부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 내용 추가하기 하면 아래에 이렇게 내역이 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껌껌이 입력하셔도 돼요. 그리고 같은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설명했듯이 한꺼번에 다 더해서 넣어도 돼요. 5건 껌껌껌껌이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합계만 들어가면 돼요. 대신 거래처가 다르다. 하여튼 거래처가 A, B, C 있다. 그럼 각각 입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자 번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적용하기 누르시면 옆에 보시면 종이세금 계산서란에 그 금액이 나타나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와 종이세금 계산서의 합이 위에 매출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에 나타나 있습니다. 맞는지 보시고 입력 완료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메인 화면으로 나오죠.
1번 보시면 이제 입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분 해가지고 금액과 세액이 나와 있습니다. 맞는지 보시고 2번 이제 내 매출 중에 이제 신용카드에 대한 매출액을 적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에 입력 수정 한번 눌러보시면 그 전에 똑같은 질문이에요.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카드와 현금 영수증이 조회되지 않을까요? 카드와 현금 영수증 매출액이 없거나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직 기한이 안 돼서 그럽니다. 입력 수정 클릭하시면 이런 팝업이 뜨는데 위에 작성 시 유의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밑에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 음식점업, 수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카드 매출이 있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되는데 제조업은 안 되거든요. 제조업은 카드 매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카드 매출이 아니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었어야 되는 매출이죠. 여러분들은 대부분 될 거예요. 자, 거의 다 소매니까. 도매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 판매 대행 업체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조회됩니다. 각 판매 대행 업체로 확인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매출 조회되는 거는 그 쿠팡이나 지마켓에서 쏴준 정보죠. 그러니까 국세청도 그 내용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쿠팡이나 저기 11번가 가서 전화하라는 거예요. 내려와서 자 1번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카드고요. 두 번째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고요. 세 번째는 현금 영수증이에요. 그러니까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매출을 적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신용, 직불, 김영식, 선불카드 조회 수정하기 여기 클릭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팝업이 옆에 하나 더 뜨죠. 자, 신용, 직불, 김영식, 선불카드와 직불, 김영식, 선불, 지급수단, 발행 내역, 작성 팝업이라고 나와 있고 결제 연도 보시면 2025년 3분기에서 4분기 나와 있죠. 이게 7월부터 12월까지죠. 신용카드 제로페이 매출 자료 조회라고 첫 번째 칸에 나와 있고요. 옆에 스크롤해서 내려보면 판매 대행 매출 자료 조회 요게 쿠팡, 네이버, 지마켓 요런 데서 이제 받은 자료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확인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국세청은 이제 거기서 싸준 자료를 받은 것 뿐이니까 이제 이거를 뭐 우아한 영재 여기 나와 있는데 뭐 쿠팡 나와 있는데 이 매출이 맞는지는 쿠팡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그 판매 대행 업체마다 사장님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부가세 자료를 먼저 놓고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스크롤해서 조금 더 내려오면 조회 결과 집계라고 보입니다. 요거를 딱 누르면 밑에 딱 기재가 돼요. 이게 그냥 여러분들은 기계적으로 이제 조회 결과 집계하고 적용하기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매출이 맞는지 쿠팡 그리고 뭐 네이버 이런 데서 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여기 뜬 자료랑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일치하면 그 내역을 이제 찾아야 되죠. 왜 불일치하는지. 여기 뭐 한 50만 원, 40만 원 이 정도는 차이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2월 30일은 이렇게 1월 1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기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50만 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스토어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되신 분들은 그거 다 따로따로 그 자료를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어떤 분들 보시면 네이버에 자료가 안 맞아요. 그러는데 그러면 혹시 스토어가 하나 더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자 그런 거 다 확인하시고 이제 금액이 맞다 치고 위에 조회된 금액이 맞으면 자 조회 결과 집계 여기 누르면 밑에 알아서 또 뜰 거예요. 그럼 그 금액 적용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용, 직불, 김영식, 선불카드 여기에 과세 매출분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여기 밑에 조회하기 눌러보시면 마찬가지로 옆에 팝업이 뜨고요. 2025년 하반기로 조회하시면 되죠. 지금은 자 하면 쭉 내역이 나올 거예요. 스크롤해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마찬가지로 조회 결과 집계 화면이 나타납니다. 요 집계 클릭하시면 아래 부분에 칸이 채워집니다. 금액 동일하죠? 보시고 맞는지 확인하시고 적용하게 하시면 됩니다. 팝업이 합쳐지면서 현금 영수증 부분에 아까 입력했던 금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부분은 다 입력을 했죠? 근데 2번은 뭐냐? 2번 요즘 거의 없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이게 신용카드하고 세금 계산서하고 중복으로 발행된 매출 있죠. 내가 어떤 A 업체에 1,000만 원어치 매출을 했는데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어. 근데 그쪽에서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 카드 결제해 줄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하면 세금 계산서도 발행한 게 되고 카드도 발행한 게 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중으로 잡히거든요. 세금 계산서에서도 잡히고 여기 매출 신용카드 매출에서도 잡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경우가 있다라면 여기 그 금액을 좀 적어줄래? 이런 말이거든요. 거의 없을 거예요. 있으면 적어주시면 되고요. 입력 완료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발행분이 있다라면 그 금액 합친 금액이 여기에 나타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기타 매출이 있죠. 이 기타 매출 입력 수정 한번 먼저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타 매출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일단 위에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순수 현금 매출이 있는 경우 과세와 영세를 구분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은 면세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완전 면세업자면은 그 면세 신고를 하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고 겸용 사업자, 과세 면세 겸용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그 여러분들 일반 과세업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타난 금액을 찍어서 입력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겸용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율을 따져서 숫자를 만들어내서 그 만든 숫자를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게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의뢰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여기서 그럼 순수 현금 매출액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옆에 제가 적어놨죠.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물건 판매한 금액을 계좌로만 받고 현금 영수증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도 발행 안 했죠. 카드도 발행 안 했죠.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했죠. 그러나 내 매출은 맞죠. 이런 거를 여기에 적어 달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치킨을 팔고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과 카드 매출전표 발행 없이 현금으로만 받았습니다. 어디에 입력해야 될까요? 이 화면에서 여기에 현금 영수증 외에 기타 매출분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된 게 있는데 위에 보시면 부동산 임대 사업자만 해당이라고 되어 있고 뭐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월세를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으로 발급하셨습니까? 이렇게 예, 아니요 있는데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건 테스트 안 해봤는데 아니오를 체크하거나 둘 다 체크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만약에 이게 체크 안 해서 안 넘어간다 그러면 아니오를 체크하세요. 자, 그리고 이 정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금액이 여러분들은 부가세하고 별도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받은 금액 그대로를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7월부터 12월까지 받은 금액이 634만 6,484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서 나누기 1.1을 합니다. 계산기 가지고 나누기 1.1을 하면 자 576만 9,531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을 과세 매출분 기타 금액에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 옆에 요 금액의 10%인 금액이 옆에 세액란에 적힙니다. 이 두 금액을 합치면 여러분들이 받은 돈 634만 6,484원이 됩니다. 이렇게 좀 나눠주세요 하는 거예요. 나눠서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 완료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팝업이 뜨죠? 기타 금액이 입력 또는 수정된 경우 과세 표준 명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과세 표준 명세를 입력하시겠습니까? 하는데 요거 예하시면 되고 뒤에 보시면 과세 표준 명세라고 있죠? 이 부분이 원래는 이 창 닫고 바로 메인 화면에서 다시 과세 표준 명세로 가야 되는데 그거 번거로우니까 이제 편리하기 위해서 바로 넘어가게끔 만든 거예요. 그럼 예 하면 뒤에 과세 표준 명세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별 내용 없어요. 별 내용은 아니고 이제 메뉴 1, 2, 3, 4번 있는데 3번에서 4번 바로 넘어가겠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세 표준 명세에 대한 도움말이 있는데 자, 과세 표준 금액은 주 업종에 자동 체험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세 표준이 뭐냐면 7월부터 12월까지 부가세를 제외한 내 매출액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가세는 내 매출이 아니에요. 그 부가세를 뺀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고요. 밑에 금액 적혀 있죠. 이 금액이 없다라면 내가 업종을 한 개만 해요. 지금 여기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한 개만 해. 그러면 자동으로 이 한 줄에 다 세팅이 돼 있어. 금액까지.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숙박, 음식업,
하고 그 다음에 뭐 임대도 해. 임대도 한다라면 밑에 검색해가지고 임대업 이렇게 해서 2억 8,700 안에는 임대업에 대한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 임대업에 대한 매출액을 좀 발라가지고 밑에 코드, 임대업 코드 따서 따로 주지 않겠니? 이 메뉴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밑에 합계 보시면 2억 8,712만 821원 하고 1원도 틀림없이 동일해야 이 화면이 넘어갑니다. 아니면 계속 오류 떠요. 뒤에 보시면 업종이 두 가지인 경우 이렇게 나눠놨죠, 제가. 이렇게 해도 위에 금액과 동일해야 넘어갑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2025년도 하반기에 100만 원을 벌었어. 80만 원은 카페에서 나온 금액이고 20만 원은 임대소득에서 나온 금액이야. 그러면 80만 원하고 20만 원하고 좀 쪼개서 적어줄래?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본인만 알고 있는 거죠. 그 매출액은. 그러면 그 평소에 다 장부에 기록을 해놨었어야 되는 거죠. 저희는 빨리 합니다, 근데. 자, 이렇게 해서 위에 이미 작성한 매출 금액의 합계 땡땡땡 원과 일치하여야 됩니다. 합니다. 자, 합계 금액이 위에 금액과 일치하는지 한번 보시고 입력 완료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기 전에 한번 볼게요. 일단은. 그리고 여기 검색 한번 눌러보시면 업종 코드가 쭉 나오죠. 여기에 맞는 업종 코드 찾아가지고 아까 임대업이라 그랬으면 임대업 코드 찾아가지고 선택 완료하시면 이런 알림이 뜰 수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할 때 니는 카페만 한다 그랬는데 왜 임대소득이 있니? 사업자 등록 정정 안 했으면 사업자 등록 정정 좀 해라. 이 말이에요, 이 팝업은.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메인 화면 나오죠? 메인 화면에 이제 보시면 다 입력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면세가 없다라고 했어요. 면세 매출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번에 내 매출 중에 세금계산서 매출이 얼마고 내 매출 중에 신용카드 매출이 얼마고 그 다음에 둘 다 발행 안 한 그냥 기타 매출이 얼마인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 4번에 보시면 과세 표준 명세에 보시면 동일한 금액이 올라와야 오류 없이 넘어갑니다. 이 금액 틀리면 신고 안 돼요. 1원도 틀림없이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매출은 다 넣은 거예요. 제일 큰일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매입세액 보시면 아래 펼치기 있습니다. 요걸 펼치고 접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입력할 거는 1, 2, 3, 4, 5번 정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1, 2번만 하시면 되고 자, 3번 의제 매입세액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업에서 설명을 해두었으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 되고요. 농수산 임산물 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가공해서 파는 데 있죠. 통조림 회사 같은데 내가 꽁치 매입해가지고 꽁치 통조림 만드는데 이런 회사들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됩니다. 식당도 똑같은 거죠. 식당은 이제 뭐 재료, 원재료 뭐 닭 사고 뭐 소고기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입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이런 업종에 해당되는 거니까 음식점업 가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당될 수도 있고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4번, 5번 보고 해당된다 그러면 신고서 약간 고쳐가지고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맨 뒤에 제가 따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 부분 무조건 패스하지 마시고 가서 한번 보세요. 해당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4번은 느낌이 오죠.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그러니까 뭐 소모품 10만 원, 20만 원, 뭐 원재료 이런 거 산 거 말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뭐 냉장고 한 500만 원, 뭐 에어컨, 그리고 인테리어, 개인은 건물은 거의 없죠. 뭐 자동차 이런 걸 사고 세금 계산서나 자, 신용카드를 받은 경우에 이게 해당이 돼요. 그리고 5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번 기회에 25년 하반기에 차 샀어. 차를 샀는데 이제 공제 안 되는 차량이야. 이제 공제되는 차량, 부가세법상 공제되는 차량하고 되지 않는 차량은 자, 여기서 설명을 하면 길어지니까 네이버에 자, 내 차종을 입력하고 부가세 공제 딱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는 차량인지 받을 수 없는 차량인지. 대부분 승용차는 공제받지 못할 세액에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에 이거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1번, 2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치, 입력 수정 클릭 한번 해보시면 매출과 동일하죠. 다만 매입이라는 말이 바뀌었죠.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랑 종이랑 나눠져 있죠. 전자는 불러오기 하면 짜잔 불러와집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종이 세금계산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옆에 명세 입력을 클릭하시면 팝업이 나타나면서 종이 세금계산서를 입력할 수 있는 팝업이 나타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매입 파란색 내가 받은 거 요거를 가지고 내 사업자 번호 말고 다른 사업자 번호를 여기에 넣고 확인을 누르시면 상호명은 자동으로 뜨고요. 그 다음에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거래처에서 여러 개를 받았다 그러면 한 번에 뭉쳐서 적으셔도 되고 건건히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적고 입력 내용 추가하게 하면 아래에 명세가 뜨죠. 자, 이렇게 해서 건건히 입력 다 하시고 적용하기 누르시면 자, 팝업 한 개로 합쳐지면서 종이 세금 계산서 부분에 내가 방금 입력했던 금액이 나타나죠. 내가 매입한 것 중에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 전자와 일반 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자, 1번, 2번 합친 금액이 위에 잘 올라왔는지 확인하시고 입력 완료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메인 화면에서 세금 계산서 수치분에 얼마 나오죠? 자, 그러면 된 거예요. 자, 2번 보시면 그 밖에 공제 매입 세액이라고 있어요. 뭐, 그 밖에 해봤자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이에요. 자, 입력 수정 클릭하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안에는 현금 영수증이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령 명세서라고 나와 있고 현금 영수증, 화물 운전자 목적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그리고 그 밖에 신용카드라고 있어요. 자, 옆에 조회하기를 보시면 위에 세 개는 조회하기로 나와 있죠. 근데 밑에 보시면 그 밖에 신용카드는 명세 입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메뉴에 이제 현금 영수증부터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하기 눌러보시면 현금 영수증 수령 명세서 작성이라고 나와 있고 지금 2025년도 하반기 조회하기 누르면 내가 2025년도 하반기 동안 공제 대상 현금 영수증 매입세액이 여기 조회가 됩니다. 아래 스크롤해서 내려오면 조회 결과 집계 누르면 공제 대상 현금 영수증 금액이 여기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적용하기 하면 되는데 다만 이거를 하기 전에 현금 영수증도 공제 불공제 설정을 먼저 하시고 여기 와야지 조금 더 공제 금액이 커져요. 일단 요거 신용카드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적용하기 하면 옆에 현금 영수증 부분에 그 금액이 불러 나와 있죠. 그리고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도 똑같아요. 그 화물차, 택배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이거 해당되는데 여기 가서 똑같이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하기 한번 눌러보시면 우선 위에 써져 있는 내용 한번 볼게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 공제 불공제 유형은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 확인 변경 메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화면 위치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고 그 위에 보시면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이라고 버튼이 하나 더 있죠. 들어가기 전에 이거 먼저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시면 아까 안내해 놓은 경로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 확인 변경이라고 되어 있고 위에 안내 글씨가 적혀 있는데 이거 반드시 읽어보고 공제, 불공제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자, 대충만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내가 쓴 카드 내역이 쫙 나와요. 그 중에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국세청에서 세팅된 거는 자, 내가 이거는 불공제겠지, 이거는 공제겠지 하고 국세청이 임의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절대적으로 공제를 받아서는 안 되는 부분은 아예 이게 선택을 막아놨고요. 아리까리한 거 중에 네가 판단해라 하는 거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자세한 내용은 이것도 한 3, 40분 나와요. 이것만 설명하는 것도. 자, 제가 부가 36번 최신 부가세 공제 불공제 설정하는 방법 그 영상에 이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 보시고 먼저 설정을 하시고 오세요. 계속 구독자분들은 이거를 먼저 하시고 부가세 신고를 하실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조회 기간이라고 있는데 저는 주로 분기별로 조회를 합니다. 자, 2025년도 3분기, 4분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공제 여부의 전체를 조회하시고
그다음에 또 설명 안 읽고 뭐 그냥 하시는 분들은 이 공제 여부 설정에서 이게 활성화가 안 돼요. 이 질문 꽤 많거든요. 이거 활성화 하시려면 앞에 3번에 가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체크하시면 공제 불공제 그 설정란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이걸 먼저 하시고 오시면 이제 여기에 이제 설정한 금액대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맞다 치고 여기는 조회 결과 집계를 하는 거예요. 자, 조회 결과 집계를 누르시면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 거래 건수, 공급가액, 세액 이렇게 나오는데 공급가액의 10%가 세액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단수차가 많이 나면 안 되거든요. 공급가액이 지금 146만 얼마인데 세액이 막 9만 얼마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중간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용 금액인데 면세가 섞인 거거든요. 그럼 그런 거는 빼주고 월추 10% 맞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신경 안 쓰고 막 하니까는 공급가액의 10%가 세액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은 조회 결과 집계된 공급가액 및 세액을 초과하여 기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위에 조회된 금액보다 더 많이 아래에 적어 넣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구가 생겼냐?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걸 적어 놓은 거거든요. 이런 경우 있어요. 매입인데 12월 31일 날 크게 매입을 했는데 그게 여기에 안 딸려오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밖에 신용카드에 넣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적용하기 누르시고 나오면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 부분에 금액이 나와 있죠. 아까 사업용 신용카드도 공제, 불공제 설정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금 영수증도 똑같아요. 현금 영수증도 공제, 불공제 설정을 먼저 하고 화면에 들어가서 집계하기 누르셔야 됐던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 밖에 신용카드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뭔가 위에는 다 조회하기 적혔는데 왜 또 여기는 입력이라고 적혔는가? 그 밖에 신용카드는 뭐냐 하면 위에 보시면 현금 영수증,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 사업용 신용카드는 국세청에서 홈택스에서 이걸 어떻게든 조회할 수 있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은 국세청이 어차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리고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도 이것도 발행되자마자 국세청하고 정보가 공유되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는 내가 이 카드를 사업용으로 쓰겠습니다 하고 홈택스에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정보를 다 적용하겠습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냥 알아요. 근데 등록되지 않는 카드 있잖아요. 그냥 내가 쓰는 일반 카드. 그 카드 중에 사업용으로 쓴 게 있다 하면 여기에 넣는 거거든요. 일일이 껌껌이 넣는 거예요. 이것도 위에 보시면 나와 있죠.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그 밖의 신용카드에 대해 거래건별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건별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또 댓글로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합쳐서 적으면 안 되냐고. 저는 뭐 되냐 안 되냐 이렇게 건별로 입력하라 그랬으면 저는 건별로 입력하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건건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안 했다가 건건이 입력하기 귀찮으니까 그런 질문이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니까 자기 신용카드 등록 안 했다고 여기 등록되는 칸 있다고 다 여기 또 등록한 사람 있어. 학원비 뭐 등등등등 병원비 여기 등등등등 아예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명세 입력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사업자 등록 번호 있죠. 사업자 등록 번호 넣고 확인을 누르면 상호명은 떠요. 그리고 여기에 카드 번호라고 있죠. 내가 쓴 카드 번호 그거를 전체를 다 적고요. 거래 건수 한 건이죠. 공급가액 여기에 아래 보시면 공급가액 있죠. 그리고 부가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입력 내역 추가하기 하면 한 줄 이렇게 추가가 되죠. 이거를 껌껌껌껌껌껌이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하기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 영수증은 받았는데 여기에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어요. 여기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따로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뒤로 보시면 알겠지만 간이가세자로부터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뜨잖아요. 이 사업자가 간이가세자면 또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져야지 여기 입력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용 금액이 부가세법상 불공제되는 금액이라 그러면 공제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입력하는 대전제는 공제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넣는 거거든요. 입력하고 적용하게 하시면
그 밖에 신용카드에 자, 내가 입력된 금액이 나와 있는지 보시고 입력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메인 화면에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의 카드와 현금 영수증 매입 내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잘 들어갔는지 보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작성하지 않은 서식이라고 있는데 이건 작성 안 해도 되는 서식이 아니라 내가 작성 안 한 서식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의제 매입세액과 건물 등 감가상각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정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뒤에 가서 한번 쭉 보시고 해당된다 하면 신고서 수정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공제감면 가산세액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식 매입은 아니지만 네가 좀 영세하니 요거 좀 빼줄게. 그리고 네가 이행해야 될 것 안 했어. 그러니까 가산세 좀 더 붙일게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맨 처음에 경감 공제세액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여기 입력 수정 한번 눌러보시면 팝업이 뜨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금액은 종합소득 금액에 반영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를 자동으로 계산하겠습니까? 라고 나와있는데 여러분들은 이해하면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 게 원래 부가세 납부 금액인데 신용카드 발행 금액이 1.3%는 더 빼주거든요. 자, 이 빼준 금액은 원래 부가가치세법상 빼주면 안 되는데 조세정책 목적상 빼주는 거라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만들게 이 내용이에요. 수익금액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공제 받은 금액이 소득세 때 수익금액에 더 포함돼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이 말인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 보면 밑에 보시면 부가세 발행 공제세 어쩌고저쩌고 뭐 한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금액이 이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자동으로 다 계산돼요. 자, 위에 매출 금액 보시면 2억 9,7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뭐냐면 내가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발행 내가 발행한 거예요. 발행 금액의 합계가 여기 온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 1번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여기 있죠. 이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친 금액이 여기 오는 거예요. 이 금액이 1.3%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다 자동 계산되니까 여러분들은 입력 완료만 하시면 됩니다. 입력 완료하시면 신용카드 등 발행 공제분의 금액이 올라와 있죠.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 공제 입력 수정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 공제 신고서 작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신고인 인적사항 보면 이 공제는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이 세금 계산서 발행 건수가 있더라도 이걸 받으면 안 돼요. 그게 뭐냐? 자, 직전 사업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 네가 작년에 미만인 개인이죠. 나는 개인 사업자인데 작년에 매출액이 3억이 안 돼. 그런 사람이나 올해 2025년도 신규로 개업한 사람이 요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된다라면 열을 체크하면 되고요. 열을 체크하면 팝업이 하나 뜨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건수 및 공제금액 조회라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눌러보시면 자, 내가 2025년 하반기 동안 세금 계산서 발급 건수가 나옵니다. 자, 그 건수를 1번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건수 여기에 적어 놓으면 아래는 다 자동 계산됩니다. 자, 입력 완료하시면 돼요. 그리고 메인 화면에 나오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 공제 금액에 방금 입력했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 입력 수정 여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시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뭐 할 건 없어요. 그냥 메뉴에 전자신고세액 공제 여기에 만원이 왔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만원 세팅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만원 안 불러왔으면 손으로 만원 치면 돼요. 입력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에 만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예정고지 기납부세액 입력 수정 여기 한번 클릭해 보시면 팝업이 뜨는데 여기는 내가 예정고지한 금액을 아마 불려 나올 거거든요.
예정 고지가 없는 경우에는 금액이 안 나와요. 나는 또 왜 여기에 금액이 안 떠요. 예정 고지 본인이 미리 납부한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여기 0이고요. 25년 하반기니까 10월에 뭐 부가세 어쩌고 저쩌고 조금 납부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부가세 예정 고지거든요. 그 금액이 여기 뜰 거예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확인만 하시고 입력 완료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오면 메인 화면에 다시 나왔죠. 그리고 작성하지 않은 서식에 가산세라고 있습니다.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고를 다 하고 신고서 제출하는데 오류가 떴어. 뭐 오류 내용에 가산세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있으면 그 가산세에 해당되니 가산세를 여기서 계산하고 신고를 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해당 내용이 있으면 본인이 이제 가산세 검색해가지고 이제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없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기타 제출 서식이 있습니다. 자, 밑에 펼치기 한번 해보시면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죠. 업종별 필수 서식, 그리고 작성하지 않은 서식에 기타 제출 서식, 기타 제출 서식 영세율,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밑에 아래 영세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영세율 사업자 아니니까 여기 다 해당되는 사항은 없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필수 서식에 사업장 현황 신고랑 그리고 기타 제출 서식 영세율 제외에 매입처벌 세금 계산서 합계표, 여기만 해당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른 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자, 가끔가다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보시면 여기서 현금 매출 명세서 이거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따로 이건 설명을 안 할 거고, 요거는 그분들 있으면 요거는 작성 반드시 해야지 신고가 완료되니까 찾아보고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설명은 이제 사업장 현황 신고하고 매입처벌 계산서 합계표 요거 2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장별 현황 명세서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자, 위에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PT샵, 헬스장, 펜션업, 숙박업, 학원, 이런 사업장에서 주된 뭔가가 일어나는 그 업종들 있잖아요. 느낌 오시죠? 이런 그 사업장 현황 명세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첨부 안 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오류가 떠요. 사업장 현황 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다시 와가지고 이 서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기본사항 있고 월 기본 경비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정확한 숫자를 적는 게 아니라 내가 대략 얼마 나갔고 대략 사업장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만 적으시면 돼요. 여기 단위도 보면 원이 아니고 1000원이잖아요. 대충 적으란 말이에요. 이게 신고에 그 영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만 적으시면 됩니다. 위에 뭐 타가, 대지 뭐 이런 거 쭉 적으시고요. 월 기본 경비 뭐 그냥 봐서 쭉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입력 완료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매입 처벌 계산서 합계표 있습니다. 여기 입력하기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게 뭐냐면, 아까는 전자세금 계산서였죠. 여긴 계산서를 입력하는 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하고 모르시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장님 앞에 세금 계산서 말고 세금자 없는 계산서도 있어요. 그랬더니 막 그런 것도 있냐고, 있는 게 맞냐고 저한테 그러는데, 계산서는 면세 업종에 대해서 발행하고 발행받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면세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해당될 만한 게 화한, 수돗물, 서적 발행받을 수는 있죠. 수돗물, 화한, 거래처에 경조사 생기면 화한 보내잖아요. 그런 게 다 면세예요. 이것도 입력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위에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발급받은 분이에요. 위에 보시면 전자계산서 불러오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면 자동으로 불러와지고요. 밑에는 종이를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가시면 제가 옆에 계산서 샘플을 첨부해 놨는데 계산서라고 적혔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이에요. 그 파란색 계산서라고 적힌 종이를 받았으면 여기에 사업자 등록번호 넣고 확인 누르고 매수, 매입금액 넣고 입력, 내역 추가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뜨죠? 뜬 거 금액 맞는지 확인하시고 입력 완료 하시면 돼요. 입력하고 나오면 이제 다시 메인 화면이죠? 그러면 기타 제출 서식도 다 작성이 된 거예요. 접기해서 이렇게 쭉 보면 이제 메인 화면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맞는지 한번 보시고 부가세가 어떻게 결정되냐 하면 자 1번 매출세액에서 세액 있죠. 세액 부분에서 매입세액의 세액 부분 차감하고요. 그 다음에 공제감면세액의 세액을 차감하면 메뉴에 보시면 469만 9천 얼마 나오죠? 387원이라고 나옵니다. 이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금액이 손실이다. 마이너스라는 거죠. 1번에서 2번 빼고 3번 뺀 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은 870 얼마라고 나오죠. 여기 문구가 다르죠. 환급받을 세액이라고 나오고 옆에 보시면 환급 계좌 정보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본인 명의의 계좌 여기에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고 빠진 게 없나 보시고 이제 메뉴에 보시면 이대로 신고하기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땡땡님의 납부할 세액은 얼마입니다. 그리고 이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신고서 제출하기 이렇게 하시면 부가가치세 어쩌고 저쩌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신고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신고 내역 확인하기 있습니다. 신고했을 때 최초는 이 화면이 뜨는데 다시 신고 납부서나 이런 걸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위에 메뉴 있죠. 신고 내역 조회 접수 중 납부서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 클릭하시면 동일한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자, 확인하기 클릭 한번 해보시면 여기는 방금 내가 신고했던 내역이 아래 나타나게 됩니다. 조회 버튼을 눌러야 돼요. 조회 조건에 보시면 조회 옆에 있습니다. 이 조회를 누르면 방금 내가 신고했던 내역이 뜨고요. 여기에 신고 접수 번호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번호를 클릭하셔야 돼요. 번호를 클릭하면 신고서를 볼 수가 있고요. 납부서 보기 클릭하시면 납부서를 볼 수 있어요. 뒤에 한번 보시면 이 신고서 보기를 클릭하면 이런 신고서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일괄 출력하고요. 그리고 출력 버튼을 눌러서 신고서를 저장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서 주세요. 부가세 내역 보고 싶습니다 하면 이 화면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일괄 출력 반드시 눌러야지 이제 뒤에 명세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가세 납부서를 클릭해서 보시면 납부서가 화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납부 기한이 연장된 분이 좀 있어가지고 제조, 건설 등의 업종을 영위하고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감소한 경우 이게 뭐냐면 2024년도보다 2025년도 상반기 매출액이 30%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떨어졌다는 경우죠. 그리고 간이가세자는 전부.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죠.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이 납부서에 보시면 만약에 1월 26일까지 납부 기한이 적혔으면 연장이 안 된 거고요. 3월 26일까지 적혔으면 직권으로 연장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아서 잘 납부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주된 부가세 신고 방법 내역은 다 설명드렸고요. 혹시나 모를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서식을 작성해 줘야 되니까 그걸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넘지 마시고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는 해당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래도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작성 전에 무조건 매출세액 부분과 매입세액 부분을 반드시 먼저 작성하셔야 됩니다. 화면에 들어와서 보시면 기타 제출 서식에 펼치기 한번 해보시면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입력하기 있습니다. 입력하기 한번 눌러보시면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는 뭘 사야 되냐. 자, 차량, 인테리어, 건물 등 건물 100만 원 이상의 고가의 기계장치, 컴퓨터, 핸드폰, 카메라 등을 사고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내가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카드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발급받지 않았다. 내가 이걸 사도 발급받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작성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시 옆에 과세 기간에
내가 지금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안에 소나타 매입했어요. 한 4천만 원 되잖아요. 자, 공급가액이 4천만 원, 부가세 400만 원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거 어떻게 작성하냐? 자, 위에 보시면 감가상각 자산 취득 내역이라고 있어요. 내가 뭐 샀어요? 차량 샀어요. 차량 운반부죠. 그럼 차량 운반부에 자, 한 건, 두 건이라 그러면은 뭐 다른 한 건 3천만 원이라 그러면 두 건에 7천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적는 거예요. 지금은 한 건이잖아요. 자, 차량 운반부 한 건, 4천만 원, 공급가액 4천만 원, 세액 4천만 원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라고 했어요. 그럼 밑에 가서 취득 명세에 세금 계산서 수치분에 한 건 4천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위에는 또 적고 그래도 입력 완료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이 왔어요. 밑에 부분을 입력을 안 하셨더라고요. 자, 뭘 샀느냐가 위에 부분이고 어떻게 샀느냐가 밑에 부분이에요. 둘 다 입력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뒤로 가셔서 다른 예시 한번 보시게 되면 과세 기간에 촬영용 카메라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500만 원, 부가세 50만 원의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자, 위에 감가상각 취득 내역 자, 뭘 샀느냐? 자, 여기에 카메라라고 없죠? 그러면 그 밖에 감가상각 자산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카메라 한 건이죠. 자, 한 건. 자, 공급가액 500만 원, 부가세 5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샀나요? 현금 영수증으로 샀어요. 자, 밑에 신용카드 등 수치 명세서 제출분에 여기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왜 현금 영수증이 없는데 왜 신용카드로 넣냐?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에 현금 영수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이 둘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 완료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예시 3번. 과세 기간에 인테리어를 하고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자, 어떻게 입력해야 되냐요? 입력할 필요 없어요. 취득 명세서 이거 위에 보시면 신고 대상 기간 중 지금은 2024년도 하반기를 신고하는 거니까 자,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 건물, 구축물, 기계 장비, 차량 운반구, 그 밖의 감가상각 자산 등을 취득하고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 합계표 및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치한 경우 합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입력 완료하고 나오면 이제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가 위에 올라가 있죠. 4천만 원, 400만 원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작성을 다 하고 그리고 관련 증빙을 제출을 해줘야 돼요. 자동차를 샀으면 자동차 등록증이 나올 거고요. 물건을 카드로 샀으면 카드 영수증이 있을 거고요. 세금 계산서로 샀으면 이체 영수증을 첨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첨부 서류, 증빙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을 때는 자, 세무서에서 연락이 갑니다. 이거 사셨는데 증빙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연락이 가고요. 그 전에 미리미리 첨부해 주시면 좋죠. 그런 증빙들을 어디에 올리냐? 자, 신고하면 맨 위에 보시면 신고 부속 증빙 서류 제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 신고 부속 증빙 서류 제출이라는 팝업이 뜨고요. 신고를 다 하고 접수증이 나오고 신고서가 나온 상태에서 첨부를 하는 거거든요. 조회 조건에 신고 일자를 범위를 넣고 조회를 하시게 되면 자, 밑에 아까 제가 보던 화면이 뜨죠. 이 부분에서 부속 서류 넣는 부분이 보이죠. 여기에 클릭하셔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요거 작성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입세액에서 펼치게 하시면 밑에 부분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입력하시기 클릭하시면 자, 이런 팝업이 뜹니다. 밑에 세 항목은 여러분들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시고요. 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여기만 해당이 됩니다. 자, 명세서 입력 한번 클릭해 보시면 옆에 또 이런 팝업이 뜨죠. 자, 옆에 보시면 불공제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유를 선택해야 돼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의 사유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자, 매입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 이 명세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나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라면 마찬가지로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서 내가 공제하려고 보니까 이제 여기에 해당돼 가지고 이제 빼야 되는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지 애초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이 명세서도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빠져 있으니까. 밑에 보시면 개소세 대상의 차량 매입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죠. 자, 네이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넣고 부가세 공제 대상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바로 나와요. 보시고 내가 거기에 부가세 공제되지 않는 차량이다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개별 소비세법 제1조 어쩌고 저쩌고에 따른 자동차 구입, 유지 및 임차 이 사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과세 기간에 소나타 한 대 사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았어. 근데 소나타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부가세법상.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서 이제 공제하려고 딱 위에 올려놨는데 이건 공제 대상이 아니래. 그럼 밑에서 이제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천만 원을 자동차 구입, 유지 및 임차로 해가지고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사업과 무관한 가사용 가구, 뭐 냉장고, 쇼파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식대, 내가 사장님이 먹은 식대 이거 안 돼요. 그리고 접대 관련 거래처 식대, 거래처를 위한 선물 똑같이 내가 참치 캔을 사더라도 이거 직원한테 줄 거는 공제가 되는데 거래처한테 줄 거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자, 자동차 구입, 유지 및 임차 설명드렸죠. 그리고 접대비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이게 가사 관련 지출이거든요. 이 세 개가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이 가장 많을 걸로 생각이 되고 4천만 원짜리 아까 공제되지 않는 차를 산 경우에는 한 장 그리고 공급가액 4천만 원, 매입세액 400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입력 내용 추가하기 하면은 자 밑에 아래에 뜨죠? 자, 요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하기 누르면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고금액이 올라오죠. 자,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누르시면 이제 메인 화면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4천만 원 뜨죠. 자, 요러면 된 겁니다.